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지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날 아침에 잠깐 제가 이 혼란을 좀 합니다. 혼란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내용 주로 지금까지 설교만 했는데 이 예배 현장에 그래서 이 자료는 앞으로 한 70년 후가 되면 쓰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면적인 어떤 그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료를 남기는데 오늘 잠깐 제가 예배 중에서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이런 내용을 보내는 것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예배 순서는 각자 위치에서 예배 순서를 자기들이 마련해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여기 있는 1001이나 1006, 1004, 1023 등등 그룹이 많아요. 1028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꾸준하게 각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시리즈별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잠깐 우리가 주일 예배 이 내용이 주일 예배에 대한 것만 좀 그렇다 봅니다. 다른 예배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참회 시간을 가지잖아요. 참회 시간 이게 필요하겠다.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회 시간 앞에서는 참 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회 시간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영상 환경이 지금처럼 이런 환경 되어가 안 되죠. 인터넷으로 나오는 그 영상 환경 보내듯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가 있어야 되고 또 장소가 별도로 음향시스템이 모든 게 조정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도 이런 방도 아니고 자그마한 방에도 돼요. 아파트 한 15평 정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예배처럼 해갖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음향 자체가 이것이 외부하고 분리되고 여러 가지가 이 예배에 대한 방송될 수 있는 것만 나가야지 다른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혼란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걸 해야 되느냐,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까지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침에 잠깐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한번 한 겁니다. 2021년 지금 9월 12일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자꾸 이제
이 우리의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자체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추세에 지금 있는, 우리가 뭐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위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요구했던 것이 선지자적인 국민들 전체가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지금 현재 요구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과정에 정광 목사 그 선지자적인 요소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 비춰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9월 5일 주일이나 그랬고 9월 8월 16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게 탈리반이 이제는 점령하는 걸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런 때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미군 철수니까 대한민국의 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의 그 주사파 계열은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군 철수하면은 마침내 북한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런 때죠. 근데 이것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난 이 여간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생겼잖아요. 8월 25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고 하던 탈레반이 매스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연합뉴스에 한국의 경제력으로 자기 나라를 하나의 부흥시키는데 한국이 좀 동참하면 좋겠다 하고 이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 뜻밖이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준비 안 됐으니까 아예 뭐 표현도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고백을 우리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나라 국가의 역사를 임마누엘로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바람을 봤죠. 근데 이것이 이제 9월 1일로 들어가면서 그 방송, 대한민국 군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이 됐는데 그 남긴 그 영향에 의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대한민국에 한 것은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뭔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붙잡는 게 있겠구나, 그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을 보고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붙잡은 것은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도기둥과 이 내용이죠. 지난 주일날 한 내용이 요겁니다. 9월 5일날 주일날에 요걸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델은 이 기적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둥을 붙잡듯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 이게 4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일시에 하려 하지 말고 교육을 해라. 교육, 국민 정서를 교육을 삼아라. 요 과정이 지나야 그 다음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있었던 그 의식 자체가요 어떤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런 내용을 9일 5일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지나면서 그렇죠. 여기 오늘이 9월 12일인데 9월 5일날 이걸 발표하고 그 다음 9월 6일날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8월 25일날 이 동금을 요청하던 거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아닌데 요 사람보다 25일날 한 사람보다 조금 높은 근육 서열 2위 내지 3위에 해당된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또 했어요. 우리나라 SBS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 좀 이건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요.
스와힐 사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적어놨어요. 두 번째 한국 요청을 했다는 거지. 한국의 경제력으로 도와달라.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한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거 다 주겠다. 이런 식이라.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9월 6일에 있었던 내용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을 할까 합니다. 여기죠. 지난 주간에 8월 25일 날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9월 6일 날 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샤인. 하여튼 이름도 좀 그렇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샤인은 불과 일주일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미군이 데드라인을 1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마음먹은 대로 아프간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아프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지도부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정권이 너무 빠르. 불과 일주일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미군이 데드라인을 1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마음먹은 대로 아프간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아프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지도부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목소리로 불리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에게 아프간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75년 4월 29일에 찍힌 이 사진 한 장은 미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욕적인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군이 북베트남군의 포격에 당황해 비행기 탈출을 중단하고 헬기로 병사들을 탈출시키는 이 사진만 봐도 당시 미군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베트남전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실패가 아프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패배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 미군이 탈레반에 쫓겨나듯 떠났으니 패배라고 부르지 않는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8월 31일까지 떠나라는 탈레반의 명령에 미군은 마감 시한이 임박하기도 전에 서둘러 병사와 민간인들을 수송하기 시작했고 20년 전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은 남자 크리스토퍼 도나유라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장을 끝으로 무려 20년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완벽히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도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대변인이 대뜸 한국 기업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요청해왔습니다. 마지막 미군이 떠난 지 딱 6일이 지난 월요일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을 익히 알고 있다는 그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 대사관도 다시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요. 동시에 한국이 도움을 준다며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을 여는 것이 아프간에게도 한국에게도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진짜로 탈레반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만 하면 재건 사업을 한국에게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연속적으로 탈레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변인에게서 나왔으니까요. 탈레반에는 자비올라 무자히드와 수하일 샤인이라는 두 명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무자히드는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대변인 수하일 샤인은 카타르 도하에 소재한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 둘은 모두 사실상 탈레반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간부들입니다. 특히 무자히드의 경우 카불 점령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 사상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또 다른 대변인인 수하일 샤인 역시도 무자히드와 같은 대변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평소 탈레반 정치국이 소재한 카타르 도하에서 주로 활동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수하일 샤인 대변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말들을 즉흥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낼 수 없는 것이 탈레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고 한 국가를 차지한 만큼 이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국가를 정비해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열 5위쯤 되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 기분 좋으라고 감언이설을 내놓을 수는 없죠.
실제로 탈레반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8월 31일까지 떠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역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고 이를 미군에게 전달한 것도 대변인입니다. 지난 8월 24일쯤 미군 측에서 탈레반에게 조금 더 데드라인을 늦춰줄 수 없겠나는 제안을 해왔으나 샤힌 대변인은 31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데드라인이며 이를 위반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자히드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목소리는 곧 탈레반의 목소리인 만큼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이 한국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죠. 지난 23일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죠. 연합뉴스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며칠 뒤 샤힌 대변인과 무자히드 대변인에게 각각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두 대변인은 직접 답변해오지 않고 대외 홍보창구를 통해 답변해왔습니다. 압돌 카이르 발키는 대외 홍보창구의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로 무자히드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공식화했던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부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리튬과 히토류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한국은 전자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죠. 이러한 말들 역시 일개 간부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가 도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당사자의 지위로 보았을 때 탈레반은 정말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프간에서 새로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라는 무자비한 단체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재건 사업을 요청해 오는 것은 한국만큼 잘해낼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죠.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 미군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003년에 발발해 2011년에야 종전한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무지막지한 전투기와 대포로 무장한 미군은 이라크 전역을 말 그대로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후세인 이후 등장한 이라크 정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국민을 위해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를 만들겠다며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주했죠. 이때 이 사업을 수주한 것이 한국의 하나건설입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550만 평이 넘는 부지에 10만 가구를 조성해 주민 6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중동 역사상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건설업계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위기에 위기가 겹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하나건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2013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나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라크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2014년 IS는 이라크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모술을 공격해 이라크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도 위기에 처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만약 수도인 바그다드를 공격한다면 불과 10km 떨어진 비스마야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건설 근로자들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하나건설에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비스마야에 근무하던 다른 나라 회사가 통째로 철수하기도 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비스마야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손으로 시작한 현장은 우리 손으로 끝내겠다는 결심이 섰던 것이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IS 사태는 해결이 됐고 이런 소신 있는 모습에 이라크 정부는 2년 후 사회 기반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도 6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지진은 바그다드뿐 아니라 이라크 전역 수많은 건물들을 붕괴시키는 등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으나 비스마야에 건설된 건물들은 단 한 건의 붕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나건설은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안전의 상징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주택사업 공정률 44.41%, 사회기반시설 공정률 28.39%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3개월간 거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양 공정률이 더 이상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 전면 철수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건설의 의지와 이라크 정부의 신뢰와 시민들의 희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몇 년 내에 완공된다면 전쟁과 내란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것이고, 이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탈레반 대변인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희망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살기 힘든 국가로 타락할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틀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조직이 국가를 장악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마련이며,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더 나은 국가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정식으로 한국 기업을 초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우선 또 이거 대한민국 상황을 보기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고 여기가 와칸 계곡이라고 해요. 와칸 뭐 지역에 간데 여기가 다리 저 지역이 길라이 가기 힘드는 이 파미르 공원이 여기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지형적인 이 위치가 중국에게는 요 위에가 여기가 뭐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고 여기가 위쪽이 그 밑에가 티베트 지역입니다. 티베트. 중국에서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공을 많이 들였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이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집권했다 하니까 그 중국에서 탈레반이 2인자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이제 미리 포석을 깔은 겁니다. 아까 보니까 서열이 중요하다 하니까 2인자가 이제는 탈레반을 집권하게 되고 지도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틀 지나는가 사흘 지나는가 여기서 자기 나라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학답을 들었다 그래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이익을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 이익을 끊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더래요. 이런 이런 좀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는 이때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반전이 있단 말이죠. 반전이. 이런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이 경제 파트너를 요청하는 요 상황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중국 편이죠. 중국 편. 중국에 산다 하면 뭐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를 요청했을 적에
중국을 배제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를 요청했다는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에 요청한 이 탈레반을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다 하고, 우리 기다리는 바다 하고 달려가는, 기쁜 듯이 달려가겠느냐.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 요청을 한 8월 25일 날부터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9월 12일, 거의 한 20일 가까이 지나잖아요. 근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네, 이런 관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대한민국을 요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는 미래전연구소에서는 이 8월달을 지나면서 9월달 들어오면서 9월 한 달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한국에 도움 요청한 이 사건을 우리가 8월 25일 날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 근데 그 가인이 우리는 돌아왔다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듯이 가인도 돌아왔다. 예수님 오셨으므로 돌아온 가인으로 고백하자 하는 시점에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나라가 되겠다. 돌아온 가인의 위치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는 거로 그래서 지금 자료를 잡고 있는데 벌써 꽉 차버렸어요. 꽉 찼는데 이제는 그 꽉 찬 내용에 9월 6일 날 그 발표했던 탈레반의 한국 요청안 이것을 이제는 오늘 아침에 기록했죠. 그걸 오늘 아침 9월 10일 날 발표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로서 봐가지고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요청하는 이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이 요청했을까? 요걸요,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의 정강원 목사가 정당을 구성했잖아요, 정당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제 있는 문재인을 쫓아내리는 거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 정당이죠. 국민혁명당이라.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정당으로 있는 이때에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경제협력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기록 자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 형태, 이런 가지고는요, 도무지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요청한 이 내용은요, 안 맞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있는 일부러 지금 북한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퍼주기를 하고 있어요. 퍼주기로. 실업자 막 나오고 국가 재정 지금 그 마이너스로 막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을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또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참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아침 이야기했던 어느 나라? 저기 남미. 브라질 말고 무슨 나라? 독재국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맞나? 망한 국가. 그 국가로 따라가면서 북한하고 맞춰가는 그런 때에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게 그거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요청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볼 때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은
국가 형태나 국가 운영이나 그다음에 경제를 말아먹는 그 국가 형제 정부의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행기 아니다. 문재인을 오히려 내려보내려고 하는 정강원 목사가 국민혁명당이라는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흐름에서 그걸 보면서 그 때에 맞춰서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요청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볼 때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요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도 바로 이거를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도 이때에 대한민국도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혀 국가 형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 그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국민혁명당으로 나타나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이런 때에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나 앞으로 탈레반이 바뀌든지 탈레반이 아닌 또 다른 정부 바뀌든지 대한민국에서도 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